로봇 하면 무엇을 보통 떠올리시나요? 어릴 적 만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던 영웅 로봇?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집사 같은 로봇? 저는 예전 미국 드라마 하나가 생각납니다. 전격 제트작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나오는 자동차가 있어요. 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고 보니 로봇캅도 있었네요. 스타워즈도 있고요. 당장 우리 일상에서는 로봇 청소기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마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속에서 만나왔던 이 같은 로봇을 요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앞당기려는 노력들이 요즘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아이템, 이번 주 궁금해 시간에는 바로 로봇 비즈니스입니다. 바리스타 대신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또 로봇을 이용해 무거운 짐을 가뿐히 옮기는 이런 일상. 예전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같은 로봇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가사 지원, 간병인 보조, 재난 현장 대응 등의 이 서비스 로봇부터 사람이 직접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에 이르기까지 찾아보면 다양한 로봇이 요즘 참 많습니다. 최근 언택트 시대에 맞춰 불러온 이 로봇 상용화 바람이 상당히 거센데요. IT나 전자업계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와 통신업계까지 모두 로봇 산업에 뛰어들며 로봇 관련 주도권 잡기에 경쟁이 뜨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 신사업 담당자들 요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너도 나도 로봇 얘기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로봇에 과연 진심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주총에서 이 신산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라고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로봇을 고객과 접하는 이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이 전담 조직을 강화해 로봇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 초 CES에서 이 식탁 세팅 등을 도와주는 가사 보조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 어떤 물건을 정교하게 짚는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꽤 어렵거든요. 그런데 삼성봇 이 핸디는 컵이나 식기를 안정적으로 짚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내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이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켰고요. 인원도 1년 사이 10배 정도 늘리면서 상설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앞서 2021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로봇 산업을 포함한 미래 신사업 분야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던 터라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업계에선 이 삼성전자의 첫 로봇 제품으로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보행을 보조해주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잼스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조만간 로보틱스 관련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을 무려 8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아직 대규모 인수 합병 소식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간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면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소식은 여태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조만간 대규모 M&A에 나선다는 계획을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자 업계에선 이구동성으로 다음 신사업은 로봇이다 이런 관측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에서 경쟁사의 우위를 뺏긴 삼성 입장에서는 로봇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의 가전 맞수죠. LG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자사의 로봇 브랜드인 이 클로이 모두 6종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로봇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이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한 후 4년 만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LG전자는 이 방역 로봇인 LG 클로이 UV-C봇을 국내에 출시했는데요. 호텔이나 병원같이 분리된 공간이 많은 이 공간에서 비대면 방역 작업에 이 최적화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기반으로 이 벽에 따라 실내 공간을 로봇이 이동하면서 방역을 시행한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입니다. LG전자는 이번 UV-C봇 출시를 계기로 이 클로이 로봇 라인업을 이 가이드봇, 또 서브봇, 셰프봇, 바리스타봇 등으로 넓혔습니다. 관련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17년 로봇 개발 업체 로보티즈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2018년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봇스타, 같은 해에는 로봇 개발 스타트업인 이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투자하면서 로봇 사업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은 물류창고부터 고객 집 앞까지 이 물류 유통 전 단계를 총괄할 수 있는 이 통합 로봇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제 로봇학회에서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했고요. 올해 1월 CES에서도 현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봇의 진심인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회장과 만났었던 사진 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두 사람의 만남 못지않게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그 로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팟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스팟은 현대차에서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돼 이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미국에선 현재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로봇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사진이었죠. 현대차가 로봇 비즈니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술 때문인데요. 로봇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데는 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외에 상당히 많은 기술이 녹아 있어서입니다. 로봇은 각각의 부품을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주변의 상황 변화 등을 즉각 감지하고 또 대응해야 하죠. 이는 자율주행차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감지, 또 인지 기능, 또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또 대응과 행동 같은 주요 알고리즘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로보틱스 기술은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 UAM 사업의 성장과도 직결됩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더러 물류나 서비스 등 이 여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해 선제적으로 로보틱스 사업에 투자했다는 설명입니다. 로보틱스 인재학부에도 현대차 그룹은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현대차 연구개발본부는 최근까지 로봇 솔루션, 또 모빌리티 솔루션 등 5개 부문에서 세 자릿수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던 정의선 회장의 말처럼 이 로봇을 우리 일상에서 볼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구축한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신사옥의 일을 제대로 구현했는데요. 네이버는 이곳을 업무 공간이자 동시에 네이버의 미래 기술을 구현하는 네이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장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식 천명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로봇이었는데요. 네이버가 공개한 영상 잠시 한번 보실까요? 약 60cm 높이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가 줄지어 이동하다 엘리베이터 앞에 멈춥니다. 또 자율주행 로봇들만 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요. 로봇들은 이 2대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택배 상자를 직원들의 업무 공간 바로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테스트 단계인 로봇도 볼 수 있는데요. 양팔 로봇 엠비덱스는 이 배달 로봇 루키를 지금 닦아주고 있네요. 도구에 소독제를 묻혀 적당한 힘으로 닦아주는 이 정교한 힘 제어 기술이 돋보였습니다. 또 그림 그리는 드로잉 로봇인 아르토어는 이 펜을 손에 쥔 채 이 패드에 고우 그림인 자화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식당에서도 서빙 로봇들 많이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로봇을 고려해 만든 사무공간에서 정교한 제어 기술을 갖춘 이 로봇이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무척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미래 먹거리라며 뛰어들고 있는 이 로봇 비즈니스 산업, 앞으로 규모가 얼마나 커질까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 전 세계 로봇 관련 시장 규모는 2019년 310억 달러, 약 37조 원에서 2024년 1220억 달러,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제조 현장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은 물론이고 가사나 헬스케어, 호텔, 식당, 또 배달 등 이 서비스 로봇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5년 이후부터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 규모가 현재 주축인 산업용 로봇 시장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급속한 성장 전망의 배경으로 글로벌 5G, 5세대 이동통신망 확충과 함께 AI, 사물 인터넷 기술의 확산으로 로봇이 만든 이들 기기와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해진 이런 상황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실제로 통신이 주력이었던 KT 같은 회사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로봇 기업으로 사업을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런 사회적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산업용 로봇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 같은 효율이 떨어지거나 또 사람이 장시간 했던 작업 같은 일을 협동 로봇이 대신할 수 있어서인데요. 아직 100% 로봇 자동화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기계의 힘과 사람의 손길이 모두 필요한 특히 중조립 과정 같은 경우 이들 로봇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로봇의 조합이 완전 자동화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는 미국 MIT 연구진의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단순히 일손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로봇 시장에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로봇 비즈니스에 기업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또 로봇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감을 조금 잡으셨나요?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로봇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